네, 오늘 이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이번에 좀 아쉽긴 해요. 중요한 자리를 결국에 못 지키고 조금 깨는 움직임이 나왔고, 이게 뭐 얘 자체적인 문제였으면은 차라리 뭐 아쉽지라도 않을 텐데, 이게 그림 잘 만들고 사실 사이즈 다 만들어 놨거든요. 이거 지금 돌파각 조금만 만들었으면 게임 오버예요. 바로 슈팅 치면서 55,000원이랑 10만원대 영역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 바로 열릴 수 있었는데, 하필 그림 잘 그려놓고 있었더니 여기서 이 시장 리스크, 관세 전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결국 강하게 빠진 형상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하는가, 그거 좀 추가적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좀 아쉽다 진짜. 이 그림 다 잘 만들어놨는데 얘가 씨앗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. 씨앗은 충분할 이만큼 있는 애다.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기서 지금 그림 잘 만들고 있었고, 진짜 넘어만 갔으면 됩니다. 여기만 넘어갔으면 우리 막 리플 코인 미친 듯이 슈팅 쳤잖아요. 진짜 거의 제2의 리플급으로도 좀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면 큰 그림 자체가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. 지금 이 정도 박스를 쳐놨는데 이거를 이제 끌어올렸을 때 저기 20만 원대 영역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었던 자리에서 정석 파동 만들다가 이렇게 빠진 그림이라 좀 아쉽긴 한데, 이게 얘가 자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빠진 건 아니거든요. 확실히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음봉 꽂히면서 거리량 미친 듯이 꽂혔어요. 근데 거리량 거의 터진 거 없잖아요. 이건 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. 이번에 관세 정쟁 관련된 얘기들이 터지면서 이 비트코인뿐만도 아니다. 이 미증시 박살났고요. 국내 증시 박살났고요. 코인 시장 박살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패닉셀이 나온 건데 지금 그거에 당해버린 경우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타이밍이 아쉽게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? 이제 이게 핵심인 건데 이거 다시 내려드리고, 우선 지금 얘가 볼 수 있는 저지선 라인이, 그래서 1차 저지선은 뭐 어찌되었든 이유야 어찌되었든 뚫렸고요. 여기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1차 저지선이었고, 지금 이제 2차 저지선 근처에 마무리 움직이고 있습니다. 3차 저지선은 여기에요. 여기 밑으로 이제 끝입니다. 근데 여기가 이제 이 그물망이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번에 한번 꼬리값 잡아주고 나서 우선 반등 자리는 좀 보여주고는 있고, 여기서 반등은 우선 좀 보여주려고는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반등 강도 자체는 순간적으로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여기 지금 빠질 때 음봉으로만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뺐거든요. 근데 요 시점 자체는 음봉만 있다라는 얘기는 중간에 양봉이 낀 흔적이 없잖아요. 아니면 이렇게 언덕을 만든다든지 이런 흔적이 없다라는 건 중간에 매수세 자체가 끼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매수세가 만약에 꼈어, 예를 들어가지고 매수세가 꼈으면 이거 물리면서 매물되잖아요. 그러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그런 경우들은 지금 순간적으로 놀랄만은 했지만, 그래도 지금 이 자리를 봤었을 때 매물 자체는 많지 않아서 기술적 반등 자체는 빠르게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, 강하게 아마 한번 기술적 반등 정도는 주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봉 사이즈도 작아지고 있거든요. 이 패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. 보통 변곡 만들 때 나오는 패턴인데,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쫙 추세가 나올 땐 봉 사이즈가 이렇게 길어져요. 그러다가 이 변곡을 앞두고 꺾이려고 할 때, 혹은 반등 치려고 할 때, 이럴 때 보통 봉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. 원리가 어떻냐면은, 봉 사이즈가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다라는 건 이날은 완전히 매도세가 다 잡아먹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매도세밖에 없으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거고, 반대로 이렇게 도치형 캔들, 십자가 모양 캔들이나 봉 사이즈가 작은 캔들들은 하루 왼종일 24시간 동안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하루 동안에 큰 격차가 많지 않다는 건 팽팽하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보통 반등 자리 잡아주려고 하는데, 지금 봉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잖아요, 보면. 그래서 변곡 신호는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낙폭을 강하게 한 번에 쳤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, 마치 공을 땅에다가 강하게 던져버리면 강하게 팡 하고 튀어오르잖아요. 그런 원리처럼 한번 기술적 반등 자체는 좀 빠르고 강하게 줄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, 당분간은 이 2차 저지선인 3만원 정도짜리 지켜주면서 반등 확실하게 보여주는지 체크하시고, 한 방에 이건 안 나올 거예요. 솔직히 이 기대는 접으세요. 이미 어쨌든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게 깨진 순간부터 그림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한 방에 이 그림은 안 나오니까 이 기대는 접으시고, 우선은 여기서 올라올 때 한 요 정도 자리까지 한 3만 7천 원 정도 내외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한번 빨리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한번 탈출각을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한번 줄 때 정리 관점 한번 보시고 다시 타점 잡으실 준비하시면 되고요.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중요 자리를 깼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잖아요. 지금 크게 봤었을 때는 얘가
이 박스권 자리를 결국에는 완성을 시키고 다시 탄력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기술적 반등 주고 여기서 이렇게 좀 흔들 겁니다. 이렇게 좀 흔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 작업을 좀 다시 거쳐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넘기는 그림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시간은 좀 많이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으니까 어쨌든 흐름에 맞춰서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때 뭐 수익 챙기실 분들이나 뭐 본전 정도에서 정리하실 분들은 우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탄력 이렇게 잡아주는 거 보고 반등 나올 때 공략 타임 다시 잡으셔가지고 그때서부터 요 윗라인 요 6만 원 정도 라인과 20만 원 정도 라인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서 요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거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싹수는 괜찮은 종목이에요. 그림은 잘 만들고 있었고 무엇보다 매물 자체를 봤었을 때 어쨌든 여기에 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자리가 여기에 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혔던 걸 텐데 이후로 계속 매물량 자체는 줄어드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서 요 지점에서 싹수는 충분히 있었고 건들기만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었다. 근데 조금 아쉽게 된 상황이니까 그냥 한 턴 정도 돌아가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신 다음에 자리 잡고 반등 나올 때 다시 공략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분할 익절 그 다음에 다음 턴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지금 매물 자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껴 주면서 20만 원까지 가는 큰 장기 시세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